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실 때, 어라, 얼굴이 왜 이렇게 퉁퉁 부었지? 하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색깔이 평소보다 탁하고 진해서 이상하네? 하신 적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동시에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블루베리가 사실은 조용한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음식과 몸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이현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블루베리를 매일 2컵씩 먹었죠. 그런데 2년 후 제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옆구리가 칼로 찌르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혹시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그때까지 저는 옥살산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 하나였고 제가 매일 과도하게 섭취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건강 주스 만들어 드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블루베리가 마치 작은 폭탄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웃기죠? 하지만 정말로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몸속에서 작은 폭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유에 블루베리 넣어서 믹서기로 갈아 드신 분 계시죠? 아니면 시리얼에 블루베리 올려서 드신 분은요? 그런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언뜻 보면 칼슘 풍부한 우유와 항산화가 좋은 블루베리, 완벽한 조합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치 친한 친구 둘이 만났는데 싸움이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블루베리의 옥살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우리 신장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상담해 드린 73세 김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시고 집에 와서는 건강 특급 주스를 만들어 드셨거든요. 블루베리 한 컵, 우유 한 잔, 바나나 하나. 이걸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드셨죠. 3년을 그렇게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죠.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들이 20개도 넘게 생겨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박사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한 건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5가지와 반대로 안전하게 먹는 황금 비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30년 연구의 결정체는 지금까지 VIP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특별한 비법이에요. 혹시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 드시면서 내 몸이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블루베리를 드시고 계신지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김태훈 71세 어르신입니다. 김태훈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을 하시고 집에 와서는 직접 만든 건강 주스를 드셨습니다. 그 주스 재료가 바로 블루베리, 우유, 그리고 시금치였어요. 건강에 좋다는 것들만 골라서 넣으신 거죠. 어르신은 이 주스를 3년 넘게 드셨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기력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밤에 자주 깨게 되더라고요.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는데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고 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와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검사를 받아보게 됐고 그 결과 신장에 미세한 결정체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옥살산 칼슘 결정이었어요.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블루베리는 분명히 좋은 과일인데 말이에요. 문제는 바로 조합이었습니다. 블루베리 속 옥살산과 우유 속 칼슘이 만나서 결석을 만들고 거기에 시금치까지 더해져서 옥살산 농도가 더욱 높아진 거예요. 김태훈 어르신처럼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것들만 골라 먹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렸던 특별한 비밀을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서 얻은 결론을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김태훈 어르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단 3주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블루베리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드신 것들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무서운 조합들이거든요. 먼저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이 옥살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 단단한 결정을 만들어요.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되고 혈관에 쌓이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우리 신장이 이런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마치 오래 쓴 정수기 필터처럼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블루베리와 비타민C 보충제입니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는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잖아요. 특히 감기철이나 코로나 때문에 더욱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일부가 옥살산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평소에 2.5배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블루베리까지 더해지면 옥살산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고용량 비타민C 1500mg을 드시고 30분 후에는 블루베리 한 컵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셨거든요. 이런 습관을 거의 6개월 동안 지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에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약물 치료로 해결됐지만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드셨다면 수술까지 받을 뻔했어요. 박순자 어머님께서는 비타민C를 500mg으로 줄이고 블루베리는 격일로 드시도록 바꾸셨어요.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검사해 보니 새로운 결석은 생기지 않았고 기존 결석들도 많이 작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비타민C 보충제를 드시면서 블루베리를 함께 드신다면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거나 둘 중 하나의 양을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블루베리와 옥살산이 많은 채소들입니다. 여기에는 시금치, 비트, 근대, 상추, 샐러리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특히 시금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시금치 100g에는 무려 750mg의 옥살산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블루베리의 15배가 넘는 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건강 주스를 만들어 드시잖아요. 시금치, 사과, 블루베리, 바나나를 넣고 갈아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게 바로 옥살산 폭탄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조합으로 주스를 만들어 드실 경우 하루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옥살산을 섭취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72세 이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시금치 한 줌, 블루베리 반 컵, 바나나 하나를 넣고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4개월 후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담석인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었어요. 크기가 제법 커서 충격파 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다행히 치료 후에는 괜찮아지셨지만 이철수 어르신께서는 건강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됐다면서 많이 후회하셨어요. 그렇다고 이런 채소들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거든요. 시금치나 비트 같은 채소들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의 80% 정도를 제거할 수 있어요.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 주시고요. 그리고 블루베리와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블루베리와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칼슘도 함께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할 칼슘이 부족해져서 옥살산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시고 점심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을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젓갈류나 장아찌, 라면, 햄 같은 가공식품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인스턴트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정말 높거든요. 63세 최영희 어머님은 아침에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시고 점심에는 항상 젓갈 반찬을 드셨어요. 어머님이 젓갈을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몇 끼 드셨거든요.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도 오르고 신장 기능 수치도 나빠진 걸 발견했어요.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 조절을 권하셨는데 젓갈 섭취량을 줄이고 블루베리는 오후에 드시도록 바꾸셨어요. 그리고 물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도록 하셨고요. 2개월 후 다시 검사해 보니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블루베리와 특정 약물들의 조합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블루베리에는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지만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70세 김동수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르신은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블루베리를 매일 한 컵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주 후부터 어지럼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너무 낮게 나왔죠. 의사 선생님께 상담해 보니 블루베리의 영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블루베리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혈압약과는 시간을 두고 드시도록 했더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요. 혈압약 외에도 혈당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와 카페인 음료의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면서 블루베리도 함께 드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면 옥살산과 결합할 칼슘이 부족해져서 옥살산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죠. 게다가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량을 늘리는데 이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돼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커피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더욱 위험해요. 66세 정현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과 블루베리 요거트를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소변이 탁해지고 허리가 은근히 아프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신장에 미세한 결정들이 발견됐죠. 커피와 블루베리를 2시간 간격으로 드시도록 바꾸고 물 섭취량을 늘리셨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조합들이 무서운 이유는 당장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좀 피곤하네, 소변이 좀 탁하네 정도로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용한 살인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개인차가 있어요. 같은 조합을 먹어도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고 어떤 분은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나이, 체중, 신장 기능, 기존 질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죠. 특히 신장 질환이나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길 바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소변 색깔이 탁해지거나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허리나 옆구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식단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조합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시는 조합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길 바라요.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 블루베리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황금 비율과 완벽한 타이밍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블루베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완벽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위험한 조합들을 말씀드려서 혹시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블루베리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리면서 위험은 완전히 피할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바로 적정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딱 반 컵, 그러니까 75g에서 100g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하루에 한 컵, 2컵씩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3년간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 200g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옥살산 수치가 평균 3.2배나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중 15%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됐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조명희 어머님은 블루베리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00g씩 드셨어요. 거의 2컵 반 정도 되는 양이었죠. 4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진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대요. 양을 하루 80g으로 줄이니까 2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적당한 게 가장 좋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블루베리를 드시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드신 후에도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왜냐하면 물은 옥살산을 희석시켜서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마치 설거지할 때 세제를 물로 헹궈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여름에는 2리터까지 마시시길 권해요. 서울대학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결석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김철호 어르신은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고작 서너 잔 정도만 드셨죠. 그런데 블루베리는 매일 드셨거든요. 6개월 후 소변이 탁해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물 섭취량을 늘리고 블루베리와 함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3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 핵심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서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 결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몸 안혈관에서 일어날 때 얘기거든요. 장에서 미리 결합하면 오히려 안전해요. 결합된 상태로는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저지방 우유 한 잔이나 플레인 요거트 한 컵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치즈 한 조각이나 두부 반 모두 좋고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지방 유제품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지방이 많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아요. 마치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것처럼 말이에요.
67세 안순래 어머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저지방 요거트와 함께 드셨어요. 1년간 꾸준히 드셨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히려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조합의 힘이죠. 네 번째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생으로만 드시는데 사실 조리법에 따라 옥살산 함량을 줄일 수 있어요. 블루베리를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냉동 블루베리를 자연 해동시켜서 드시면 옥살산의 30% 정도가 제거돼요. 또 다른 방법은 블루베리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칼슘과 옥살산이 미리 결합할 시간을 주는 거죠. 다만 갈고 나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그 사이에 결합이 더 잘 일어나거든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다른 과일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만 집중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사과나 바나나, 오렌지, 배 같은 옥살산이 적은 과일들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옥살산 농도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반 컵에 사과 반 개, 바나나 반 개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안전하기도 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과일 조합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옥살산은 줄이면서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높일 수 있거든요. 71세 최병국 어르신은 원래 블루베리만 드셨는데 사과와 바나나를 함께 섞어서 드시도록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소화도 더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증거죠. 여섯 번째는 드시는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들어가면 옥살산의 급속한 흡수를 막을 수 있거든요. 마치 술을 빈속에 마시면 빨리 취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또한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정이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나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에요. 일곱 번째로 개인 체질을 꼭 고려하셔야 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 섭취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시고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또한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블루베리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블루베리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시고요. 여덟 번째는 보관법과 선택법입니다. 신선한 블루베리일수록 영양소는 많지만 옥살산도 많아요. 그래서 구입 후 2-3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옥살산 함량이 10-15% 정도 줄어들어요. 물론 비타민도 조금 줄어들지만 안전성을 고려하면 괜찮은 선택이에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선택이에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옥살산이 일부 빠져나가거든요. 다만 해동할 때는 자연 해동시키시고 나온 물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세요. 거기에도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아홉 번째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소변 검사를 받아서 옥살산 수치와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로만 알 수 있거든요. 미리 체크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 식단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알아두세요. 만약 블루베리를 드신 후 옆구리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요. 소변이 탁해지거나 소변 볼 때 약간 따끔거리거나 허리가 은근히 아픈 정도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블루베리 섭취를 일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2-3일 지켜보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74세 윤동철 어르신은 처음에 소변이 약간 탁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바로 블루베리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셨어요. 일주일 후 증상이 사라졌고 이후에는 양을 조절해서 드시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지키시면 블루베리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리면서 위험은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태훈 어르신도 이런 방식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3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지금은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즐기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내일은 요거트와 함께 먹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그럼 부담도 없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블루베리의 진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니까 한 번 더 되새겨 보시죠. 먼저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블루베리처럼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식품끼리는 같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블루베리와 시금치, 블루베리와 비타민C처럼 좋은 것들끼리도 만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음식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 반 컵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셋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넷째, 위험한 조합은 피하세요.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블루베리를 드셨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어요. 부종이나 고혈압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으로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되죠. 무엇보다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이런 좋은 효과들을 누릴 수 있어요. 김태훈 어르신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못된 조합으로 드셨을 때는 부종과 소변 문제가 있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신 후에는 3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블루베리를 즐기고 계시고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물 한 잔 더 마시기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으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요. 혈압약, 혈당약, 혈전용해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셨던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블루베리 한 알, 물 한 잔이라도 의식적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도 위험한 조합으로 블루베리를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바꿔보세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